안녕하세요. 우영아 척정외과 우영아 원장입니다.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내용, 정의 및 진단과 치료, 고찰, 제가 포인트만 좀 잡아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협착증, 이게 이제 그 정의로 보면은 신경 통로가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거죠. 그래서 압박에서 다양한 증상을 야기하는 그런 질환입니다. 이, 이 협착증의 진단에서는 일단 사진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의 그 병력 및 신체 진찰 이게 중요한데, 특히나 뭐 걸어 다닐 때 혹은 서 있을 때 다리가 통증이 심해지고 숙여서 완화되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간헐적 파기를 하죠. 그게 이제 협착증의 진단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가장 정확한 거는 협착증의 이제 정도, 신경압박 상태, 그 확실히 볼 수 있는 MRI죠. MRI고, 그 촬영이 이제 금전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고, 무조건 MR 자체를 찍는 거는 좀 아니기 때문에 그 대체제로 이제 CT를 할 수 있습니다. 마이너 CT 혹은 그냥 일반 CT. 그래서 뼈 구조도 보면서 척추관의 후방 길이가 10mm 미만 경우도 이제 협착증을 진단할 수 있으니까 황색인대랑 다 보이거든요. 그래서 CT로는 MR까지 촬영하지 않고 진단할 수 있고요. 엑스레이로 뭐 척추 협착증을 진단받았다, 디스크 진단받았다 얘기하신 분들이 꽤나 있는데,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배열과 퇴행성 변화, 불안정성, 움직이는 정도는 볼 수 있지만 협착증이 있다 아니다는 엑스레이로 볼 수 없습니다. 그렇게 얘기하시고 들으셨다면은 정확한 진단 아니고 협착증이 좀 의심스럽다, 뭐 그 정도로 조금 걸러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추간공 협착증이 엑스레이상 엄청 심해 보여도 막상 CT나 MR 찍으면은 괜찮은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엑스레이로는 척추 협착증 디스크를 진단할 수 없고요. 근전도 및 그 신경등도 검사는 협착증 확진에 어, 도움이 안 되고 30% 정도 의심해 볼 수 있고, 뭐 신경 손상 여부라든지 말초 신경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근전도 하고 진단했다, 이거는 뭐 정확한 진단을 볼 수 없고 CT/MR을 촬영해야 협착증 그리고 어디 레벨이 어떻게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비수술적 치료, 보존 치료라고 하는데, 보통 저는 주사 한 3주간 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약물 치료 한 6주간 해서 경과를 평가하는데, 일단은 여러 개월 동안 비수술적 치료를 했는데도 완화가 안 되거나 신경학적 결손, 그러니까 다리도 이제 움직이면 안 되고 소변 대변이 안 되는 경우는 수술을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경우 아니면 보통 비수술 치료하면 되고요. 보통 이제 NSAID 약물 치료하고 신경 통증 완화하는 약물, 그리고 혈류 확장제 등을 사용해서 통증의 염증을 줄이고, 그 이후에는 소염제를 줄이고 이제 신경통약이랑 혈류 개선제를 주로 많이 쓰죠. 주사 같은 경우는 뭐 신경 차단술 혹은 경막이 차단술을 하는데, 여러 가지 성분이 좀 쓸 수 있지만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, 신경 퍼진 약 혹은 증식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물리치료 같은 게 열치료, 초음파 치료, 전기자극 치료 등을 통해서 근육도 이완시켜주고, 운동 같은 경우는 걷기라든지 수영, 아쿠아로빅 등이 꾸준히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허리를 젖히는 운동은 좀 피하고 굴곡 운동을 통해서 척추관을 좀 넓혀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간혹 이제 외래 오셔가지고 허리에 폼롤러 같은 걸 넣고 주무시기 전에 뭐 1시간 정도 한다는데, 디스크 터진 환자들이 좀 아물기 위해서는 가능한데 협착증 환자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신경이 더 자극되니까 좋지 않습니다. 그리고 비술적 치료는 이제 보존 치료, 주사, 약물 치료, 물리 치료, 운동 개선 효과 없는 경우, 그리고 수술 같은 경우가 부담스러운 경우는 시술을 할 수 있는데, 보통 수면 마취를 진행하고요. 국소 마취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. 신경 성형술은 꼬리뼈부터 해가지고 유착을 풀어주고 약물을 투여해주는 건데, 뭐 이거에 좀 개선된 게 풍선 카테터. 카테터 끝에 풍선이 있어서 통로를 직접 팽창시켜주고 염증 호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. 수술 같은 경우는 이런 보존 치료에도 한 3개월 정도 실패하거나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거나, 그리고 마비, 대소변 장애 발생하면 시행할 수 있고요.
감압술은 뼈를 살짝 제거하고 인대를 주로 많이 제거하는 그런 수술이고,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유압술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. 고정 같은 경우는 척추 불안정성이 심한 경우, 혹은 이제 양측 신경관이 추간공이 좁아져 있으면서 중심관이 많이 좁아진 경우는 일반 감압만으로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고정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저희 병원에서는 일단 시술까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신경차단 주사 및 약물 치료, 그리고 약에도 종류가 많은데, 무조건 소염제를 쓰는 게 아니고 협착증에 그 치료한 약들이 종류가 많거든요. 신경 치료 약들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간혹 이제 척추 질환이 아니고 관절 쪽, 혈관 쪽, 말초신경 쪽 질환이 있는 경우 있으니까 그에 대한 감별은 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주사 및 시술에 대한 부분은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술까지 진행해보고 이에 대한 트레이닝을 했던 의사의 자문을 받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최근에 이제 통증요학과 상당히 많이 있는데 뭐 그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쨌건 진단 자체를 정확하게 하고 그에 맞는 치료 그리고 시술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날씨가 좀 춥네요. 감기 주의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